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의식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 지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용기를 전하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의 고용률, 그리고 편의시설 등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이들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 지회 한창석 지회장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 지회 한창석 지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궁금증은 통영 지역의 지체 장애인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가 가장 먼저 좀 보여지는데 어떤 설립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는지 소개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신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재활 자립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네. 우리 통영 지역에는 약 30여 년 전부터 이 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와, 어느덧 30여 년이라고 하면은 긴 시간 동안에 통영 지역 지체 장애인들에게 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장애인이라는 걸 개념을 본다면 인권 향상이라든지 복지 증진에 가장 우선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함께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그 기본권을 위해서 우리 지역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 애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는 주차장 이렇게 수익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단속 도우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우리 통영시에 이렇게 국기를 다는 국기 사업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복지 증진 대회 등을 통해서 좀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영에서는 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격 전용장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약 10년 전에 우리 장애인 전용 사격장이 개장을 했고요. 네. 예, 10m짜리 공기총 6사대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장애인 전용 사격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사격장에서 지금 연습도 하고 대회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전용 이제 연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대회보다는. 선수들의 실력이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지금 그 사격 회원은 통영시 약 13분 정도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선수는 5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또 국가대표 선수고요. 예.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이제 은메달도 획득하고, 국내외로 이렇게 그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예. 또 전국 사격 대회가 이곳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자부심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지역 장애인들보다 우리 통영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사격 실력이 네. 아무래도 장애인 전용 사격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또 건강한 또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위해서 활성화된 운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또 장애인 회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장애인 회원이 한 30분 정도 있으시고요. 선수는 20분 넘는 분들이 또 국내외 많은 또 게이트볼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이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연습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3, 4, 5연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가요? 보통 그 봄, 여름철에는 오전에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너무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예,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 이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오후에 한 4, 5시까지 이렇게 선수들끼리 친목 도모도 하고 네. 예, 실력도 쌓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이제 어르신들 나오셔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도전하기 좀 어려운 게 제가 물을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래프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래프팅 행사는 사실 우리 그 통영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경남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네. 매년 이렇게 그 해마다 산청에서 래프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우리 지회 회원들께서 한 20분 정도가 매년 참석을 하셔서 또 래프팅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실정입니다. 네.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은 이렇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가 장애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댁에만 계시다가 어떤 그 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본인도 할 수 있다는 네. 어떤 자신감, 그리고 함께 참여했다는 사회 의식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져서 그런 스포츠 경기나 레포츠 활동 등이 많은 자존감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 지구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활동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사격이면 사격, 뭐 래프팅, 게이트볼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접 참가하는 우리 회원들의 뜻이 어떨까가 또 궁금하거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집에만 또 계시다가 이렇게 같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동료 장애우들을 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다음에 일반인도 하기 힘든 레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자신감과 함께 자존감까지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나 기획들은 앞으로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용기를 내서 사회 밖으로 나오는 그 시작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또 형성해 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활동도 있던데요. 합동 결혼식이 열린다고요? 예. 경남 장애인 합동 결혼식인데요. 이 행사 또한 경남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약 260여 상이 경남 도내에서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우리 통영에서는 결혼식을 못 올린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매년 한 상씩 해서 현재 저희 통영에서는 16쌍이 장애인 합동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로가 또 서로에게 또 버팀목이 되고 힘이 더욱더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유는 뭐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죠? 네. 그렇지만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지회장님께서는 지금 지회와 함께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꽤나 오래 지금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2005년부터 통영시 지회장을 맡아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면 장애인 단체가 늘 받기만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집단이기보다는 네. 예, 우리도 베풀 수 있다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사회 인식 개선하는 데 좀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그냥 뵀을 때는 인물도 참 좋으시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2006년부터 결연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매월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결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8분의 장애인들에게 매월 소정의 금액으로 결연을 해서 현재까지 약 7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저희들 결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회의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쌀 나누기 행사를 여태껏 한 게 약 한 3,000포 정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회장님께서 2005년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모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좋은 활동 하면은 무료 반찬 사업인가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예, 독거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반찬 저희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행사도 지금 약 6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매월 20분의 회원들께 무료 반찬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인원수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500여 분께 매월 무료 반찬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가면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나요? 또 제가 이 고마운 게 이 무료 반찬에는 저희 이제 그 통영시 지회 네. 후원의 이사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요. 또 라이온스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거든요. 함께 예.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배달을 갈 때마다 독거 장애인들께서 그 고마워하는 마음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떤 그 고독감이나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충족시키는 그런 또 행사가 아닌가 싶어 보람되기도 합니다. 네, 나눔을 실천을 하면서도 오히려 감동을 더 많이 받고 오죠. 예,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늘 어려운 곳에는 어려운 분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나눌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영시 지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따뜻한 손길을 나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장애인들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쉼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쉼터가 원래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주간보호 시설로 발전을 시키고자 했었는데요. 통영에는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 시설은 있거든요. 근데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시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 시설을 저희들이 쉼터로 얼마 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재원적인 어떤 후원 부분도 좀 많이 끊기고 봉사자도 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컸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쉼터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만간에 제가 다른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어서 네. 그 쉼터의 어떤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지는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처럼 쉼터라는 공간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또 통일시 지회에서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통영 지역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통영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좀 열악했던 건 사실인데요. 약 7년 전부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를 만들어서 편의요원이 이렇게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검사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시설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 편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멀었죠. 지금 신축 건물보다는 사실은 노후되고 좀 더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강제사항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건물들은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관계되신 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배려가 없이는 편의시설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도 됐고 변화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따르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제가 저희들 회원들을 만나 뵙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일을 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나 기업주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비슷한 능력의 어떤 사원 같으면 좀 장애인을 좀 우선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우리 장애인 고용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무엇보다도 장애인 고용 창출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인식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저희와 다르진 않다라고 늘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평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위에 고충을 좀 많이 들으시죠? 네. 가장 큰 고충 어떤 건가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사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자괴감을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애로점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시선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도 조금 더 힘들어지고 또 장애에 대한 인식도 좀 더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라는 게 사실 선천성이 있기도 하고 후천성이 있기도 한데요. 선천성보다 후천성에서 더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갑자기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집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사회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고 장애인이 웃으면 사회가 밝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위에 오늘 이후라도 장애인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장애인이 편할 수 있고 또 장애인이 웃을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메시지 받으셨고 지금 지 회장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미소를 짓기까지 시간도 꽤나 많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조금 사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돌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소아마비를 앓았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장애라고 사실 보기보단 선천적은 아니지만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네. 제가 자라면서 그냥 장애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다니고 또 특별한 어려움 크게 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네. 현재는 제 개인적인 또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장애인 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행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중도 장애도 겪고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육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말 거기다 더해진 게 이제 주위에서 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해져서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현재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네. 네, 따뜻한 손길을 좀 내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네,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스스로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아무리 좋은 시선이나 아무리 좋은 배려가 있더라도 내 자신이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네. 자조적인 생각이나 진취적인 행동 없이는 이 장애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우리 통영지역의 장애인들께서도 물론 열심히 잘 살고 계시겠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내일은 더 좋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앞으로 계획이나 향후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관의 도움으로 주차장 수익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투명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운영을 해서 경제적 자립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경제적인 자립을 가지고 우리 통영시 지의 회원들께 우리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용기 있는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장애라는 것은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편견을 버리고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그 속에는 반드시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 버팀목을 함께 되어주실 거죠. 네, 추운 겨울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